안녕하세요. 저는 5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어릴 적에는 결혼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사실 전 흙수저 중에 흙수저였거든요. 어릴 적 사고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여러 친척들 집을 전전하며 눈칫밥 먹고 살다 고등학교 진학 후부터는 저 혼자 독립해 살았어요. 일찍 돌아가신 부모님 탓도했다가 다시 꿋꿋이 마음 먹었기도 했었는데 연애를 할 때마다 결혼은 나에겐 사치구나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저에게는 왕자님 같은 남편을 만나 이렇게 사랑스러운 아이까지 낳게 되었네요. 더군다나 남편은 넉넉한 집안에서 온갖 사랑을 받고 자란 사람이었어요. 제가 그 집에 며느리로 들어가는 게 가당키나 할까 걱정을 많이 했었지만 예상외로 시부모님은 절 온전히 받아주셨죠. 남편에게는 형이 한 명 있었는데 시댁에서 절 싫어했던 유일한 사람이 바로 형님이었어요. 아주버님과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 형님은 전업주부로 생활을 하셨는데 아주버님은 1년 순수익이 억 단위를 넘어가는 사업을 하고 계셨죠. 그래서 그런가 결혼할 때부터 형님은 절 마음에 들어 하시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첫 명절날 전 그래도 성의를 보여야 되겠다 싶어 손수 만든 다가를 가지고 갔어요. 어머님, 아버님, 이거 제가 이번에 직접 만든 다과예요. 처음 만든 거라 맛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정성으로 만들었어요. 어머님, 아버님께 좋은 선물로 보답을 해드리고 싶은데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어요. 다음에는 더 많이 연습해서 더 맛있고 다양하게 만들어 볼게요. 남편한테 하나 먹어보라고 하니 그래도 꽤 잘 따라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머, 이걸 어떻게 손수 만들었어? 전문가가 만든 것보다 훨씬 더 잘 만든 것 같은데? 나는 이걸 작은애 네가 직접 만들었다고 생각은 못하고 어쩜 이렇게 고급스러운 곳에서 잘 준비를 했을까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어. 아까워서 어떻게 먹니? 너무 대단하다. 역시 우리 작은애가 손재주가 정말 뛰어나. 그렇지? 일도 바쁠 텐데 이런 것까지 손수 다 신경 쓰고 너무 고마워. 어머님, 달달한 거 잘 안 드시는데. 동서 아직 센스가 너무 부족하다. 그리고 이렇게 다가만 드릴 게 아니라 성의도 보여야지. 어머님, 이거는 제가 준비한 선물이에요. 어머님 저번에 이 화장품 찾으셨죠? 저번에 출국하면서 하나 준비했어요. 피부 케어받고 난 후에 쓰면 좋다고 해서 관리 받으실 수 있게 회원권도 넣어놨어요. 동서, 선물은 이 정도는 해야지. 고작 다가로 끝내려고? 형님 클래스에 제가 못 따라가겠네요. 어머님 다가를 잘 안 드실 거라 생각을 못했어요. 제가 미리 여쭤볼 걸 그랬나 봐요. 보기에 너무 예뻐서 어머님 아버님 받아보시면 좋아할 거란 생각에 깊게 생각을 못했네요. 다음에는 좋은 선물로 잘 준비해 볼게요. 아니야. 내가 다과 이런 거 얼마나 좋아하는데. 아침에 모닝커피 한 잔 마시면서 하나씩 먹으면 얼마나 좋니? 그리고 오시는 손님들한테 내어주기에도 너무 좋은 선물이잖아. 고마워. 이런 거 나는 나이가 많아서 잘 몰라. 내가 작은 애한테 좋은 정보 들었네. 고마워. 나는 이게 정말 좋은 선물이라고 생각해. 마음도 정성도 모두 들어갔잖니. 다음엔 나랑 한번 같이 만들러 가자. 알았지? 동서는 좋겠네. 이렇게 마음 넓으신 시부모님이 어디 계셔? 동서 이번이 첫 명절이니까 이렇게 넘어가는 거 알지? 안 그래도 내가 동서 이럴까봐 말 좀 해주려고 했는데. 다음에는 나한테 좀 물어보고 준비해.
솔직히 동서는 이럴 때 어떤 거 준비해야 하는지 모를 거 아냐. 형님은 처음부터 저를 무시하고 비아냥거리시기도 했어요. 그냥 툭툭 던지는 말뿐이었는데도 전 깊은 상처가 되기도 했죠. 처음에는 제가 자격지심이 있어 형님의 말을 조금 오버해서 듣는가 생각도 했었어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형님이 절 무시하고 있다는 게 확신할 수 있었는데 어느 날은 가족 모임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형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동서, 오늘 약속 어디서 있다는 거 안 들었어? 아무리 퇴근하고 바로 왔다지만 좀 옷차림이 성의 없는 거 아니야? 동서 좀 괜찮은 옷은 없었어? 아마 다른 시댁 식구들도 비슷하게 생각을 했을 텐데 동서한테 뭐라고 말을 못할 것 같아서 내가 총대를 매는 거야. 동서 좀 옷 제대로 된 걸로 준비해. 아무리 전에 어떻게 살았다고 하지만 지금은 시댁 수준에 맞춰야 하지 않아? 네? 제 옷차림이 왜... 저 오늘 깔끔하게 입었는데요. 저번에도 형님이 뭐라고 하셔가지고 오늘은 그냥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입었는데 남편도 괜찮다고 했거든요. 뭐가 좀 이상했나요? 너무 아무것도 꾸미지 않아서 그런가요? 동서, 그런 자리는 못해도 가방 하나 아니면 주얼리 하나 제대로 된 거 하고 다녀야지. 동서, 명품 브랜드 이런 거 잘 모르지? 하긴 동서하고 다니는 옷들 보니까 모를만도 하더라. 그래도 이젠 공부를 좀 해야 하지 않아? 시부모님이 마음이 좋으셔서 그런 거지. 주변 보기 얼마나 창피하시겠어. 며느리라고 둘 있는데 하나는 훅 떨어져 보이니 말도 못하고 얼마나 답답해 하시겠냐고. 내가 제대로 된 옷을 입으라고 하는 거는 아휴, 아니다. 그냥 다음에 옷 살 때 나한테 확인 좀 하고 사. 아무거나 막 사지 말고. 형님, 저는 그냥 지금 제가 사는 옷들이 편하고 좋아요. 형님이 어떤 걸 갖춰 입으라고 하시는지 어느 정도는 알겠지만 제 벌이에서는 이게 제일 괜찮은 옷들이고 오버하면서까지 맞춰 사고 싶진 않아요. 만약 시부모님이나 다른 시댁 식구들이 제 옷차림이 불편하고 같이 다니고 싶지 않으시다면 좀 더 고민을 해볼만 하겠지만 굳이 지금 바꿔야 하는진 모르겠어요. 결혼하면 시부모님 체면도 생각을 해야지. 동서벌이야 코딱지만 하겠지만 서방님이 적게 버는 것도 아닐 건데 왜 아등바등 사는 줄 나는 도통 이해를 못하겠네. 동서는 잘 모르겠지만 어느 수준 이상 사람들이 한 달에 미용으로 쓰는 것도 투자라고 생각한다고. 동서 그렇게 자존심 부릴 게 아니라 급을 맞춰야 그것도 예의인 거야. 동서가 지금 부리는 건 알량한 자존심이라니까. 형님은 매번 가족 모임을 할 때마다 제 옷차림을 지적했죠. 사실 제가 후줄근하게 입고 다니는 것도 아니었고 오히려 가족 모임이 있을 때는 직장 동료들이 어디 좋은 곳 가는 거냐며 오히려 놀라워하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님은 제가 급이 떨어진다며 말을 하셨는데 막상 시댁 식구들이 입고 오는 옷들을 보면 그냥 평범하게 입고 오는데 형님은 유독 저에게 그런 말들을 아무렇지 않게 했어요. 어느 날은 가족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형님이 차를 바꿀 거라고 하셨죠. 어머님, 아버님, 저 이번에 차 바꾸려고요. 저는 전에 타던 차도 괜찮은데 남편이 그래도 차 안전하고 괜찮은 걸로 바꾸는 게 낫지 않냐고 해서 바꿔요. 아마 다음 주쯤에는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말인데 전에 타던 차는 동서 주려고요. 동서, 내가 동서차 사려면 수십 년은 더 남은 것 같아서 그냥 내 거 동서 줄게. 형님,
저 면허가 없어요. 저 주셔도 운전을 못해서 타고 다니지 못해요. 어릴 적에 부모님이 차 사고로 돌아가셔가지고 제가 트라우마거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었는데 깜빡하셨나 봐요. 면허는 아직 딸 생각은 없고 아마 앞으로도 면허는 못 딸 것 같아요. 동서, 그거는 다 핑계야. 사람이 충격받고 가슴 아픈 일 하나쯤은 다 가지고 있지. 무슨 그것 때문에 면허를 못 따? 혹시 면허학원 등록하는 게 비싸서 안 다니고 있는 건 아니지? 에이, 그 정도는 너무 아끼는 거 아니야? 동서 잘하면서 어려운 건 알고 있지만 이건 좀 심한 거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면허는 있어야지. 동서 면허 없다고 하면 어머님 아버님은 뭐라 생각하시겠어? 동서, 설마 나한테 차 받는 거 자존심 상해서 돌아가신 부모님 핑계까지 대는 거 아니지? 그래, 알았어. 내가 공짜로 주면 너무 불우이웃 적선하는 것 같으니까 조금만 줘, 그럼. 아니요. 제가 운전할 수 있으면 차 그냥 주시면 너무 좋죠. 근데 제가 운전대만 잡으면 긴장을 너무 많이 하게 되고 정신이 아득해져서 운전을 지금은 할 수 없겠더라고요. 다음에 면허 취득하게 되면 그때 받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느 세월에 면허를 딴다고. 내가 보기엔 핑계 같은데? 동서 이런 거에 자존심 세우면 안 되는 거야. 원래 부족할수록 자존심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받을 건 받아야지. 에휴, 그래. 동서가 얼마나 자존심이 센데. 이걸 그냥 꽁으로 받겠어? 내가 동서 성격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나는 동서 이런 거 챙겨주면 엄청 고마워할 줄 알았는데. 그래도 자존심은 챙기나 보네? 은근슬쩍 절 무시하는 형님의 말에 점점 신경이 쓰여갔지만 형님을 제외하고 나머지 시댁 식구들은 저에게 무척이나 잘해줬어요. 특히 결혼 후에도 계속해서 일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서 시모가 항상 절 걱정해 주셨어요. 형님은 그런 시모의 태도를 보고선 더 절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둘째야, 일하는 거 힘들지 않니? 안 그래도 내가 이번에 가족들 보약 지으면서 네 것까지 넉넉하게 지어서 보냈어. 기력 회복에 좋은 약재 넣어서 푹 고아 만든 거니까 골고루 잘 챙겨서 먹어. 주변에 물어보니 요즘 애들이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 다들 안쓰럽다고 하더구나. 우리가 너무 우리 욕심에 자주 만나서 보자고 했지? 다음에는 굳이 피곤한데 나오지 말고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두 달에 한 번 그 정도만 얼굴 보고 소식 전하자꾸나. 어머님, 감사해요. 늘 이렇게 배려해 주시고 생각해 주시니 정말 감사드릴 뿐이에요. 그래도 전부터 제가 열심히 하고 싶었던 일이라서 그런지 점점 하면서 더 재미 느끼는 것 같아요. 결혼 전에는 그냥 힘들다고만 생각했었는데 결혼하고 나서 생각도 많이 달라지고 긍정적으로 변했어요. 거기다가 이번에 회사에서 좋은 소식까지 있다고 하니 저 결혼은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그래, 우리 동서는 땡 잡았지. 솔직히 서방님은 동서보다는 좀 잘 사는 집 외동딸한테 장가가는 게 더 잘 어울리지. 내가 동서랑 결혼한다고 주변에 말하니까 얼마나 뜯어 말리라고 했는지 알아? 서방님 정도면 괜찮은 사람 줄을 섰을 텐데. 어쨌든 그만큼 끈질기니까 동서도 죽기 살기로 서방님 꼬셨겠지. 어머님, 요즘은 마트 일하는 사람들이 더 갑질해요. 동서도 마트에서 일하니까 뭐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걸요? 큰애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닌 것 같구나.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출근 준비하고
퇴근해서도 얼마나 힘들겠니? 둘이서 고생하며 돈 벌고 알콩달콩 사는 걸 보니 대견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해서 그래. 큰애야 가사만 신경 쓰면 되지만 작은 애는 가사도 해야 하고 바깥일도 해야 하잖니. 아무리 남편들이 도와준다고 해도 어쨌든 신경이 많이 쓰이니까 말이야. 어머님, 요즘 애들이 얼마나 영악한데요. 자기 맞벌이 하니까 남편도 똑같이 집안일 해야 한다고 시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동서도 그럴걸요? 서방님이 월급은 몇 배는 더 많이 받아도 동서는 똑같이 살림해야 한다고 할 텐데 어머님은 그런 거 화나지 않으세요? 나는 나중에 내 자식이 와이프한테 그런 소리 듣는다고 하면 복장 터질 것 같은데. 형님은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이나 행동을 마치 하는 것처럼 말하기도 했죠. 그럴 때마다 아니라고 해명하기도 했지만 오히려 그 말에 반응을 하면 형님은 역시나 그렇구나 하면서 확정을 해버리니 아예 반응을 안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가 형님은 날이 갈수록 저에 대한 공격성을 더 뚜렷하게 보이셨죠. 어느 날은 일하고 있다가 핸드폰을 확인해 보니 형님의 부재중 전화가 여러 건 찍혀 있더라고요. 형님, 저한테 전화하셨어요? 10통화 넘게 찍혀 있던데. 일하고 있어가지고 형님 전화를 못 받았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여러 번 전화 거신 거 보니까 급한 일로 저한테 연락 주신 것 같은데 급한 일 있으신 거예요? 아, 그 전화? 아까 내 친구들이랑 동선의 백화점에 들르면서 전화한 거야. 내 친구들 알지? 걔네들 다 재벌집에 시집 갔거든. 내가 동서 일하는 곳에는 안 갔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딱 거길 가겠다고 하니 어쩌겠어. 혹시라도 거기서 마주치면 너무 난감하잖아? 그래서 나 보더라도 모른 척 해달라고 하려고 그랬지. 근데 가다가 다들 급한 일 있다고 가가지고 괜찮았어. 근데 동서는 일하면서 전화도 못 받는 거야? 아, 근무 중에는 통화는 잘 안 하고 있어서요. 근데 왜 모르는 척 하라고 하신 거예요? 형님 오셨어도 저랑 마주치지는 않으셨을 것 같긴 하지만 살짝 좀 서운하네요. 제가 형님 아는 척 하는 게 불편하셔서 그래요? 아니, 솔직히 좀 그렇잖아. 같은 시댁에 시집 왔는데 누구는 여유롭게 생활하고 누구는 치열하게 돈 벌고 그러면 약간 주변에서 이상하게 보거든. 내가 그리고 동서 배경 이런 건 지인들한테 하나도 말을 안 해놓아가지고 다들 그런 건 잘 이해를 못 하더라고. 그냥 그렇구나 하고 생각해. 서운할 게 뭐가 있어? 동서 배경이 좀 그런 건 사실이고 백화점에서 일하는 것도 사실인데. 형님의 날카로운 말들은 제가 주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거나 칭찬을 받을 때 더 심해졌어요. 어느 날 가족여행을 갔던 날이 있었는데 그날 일정에 문제가 생겨 숙소에서 직접 밥을 해 먹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어릴 적부터 전 혼자 살면서 이것저것 다 해 먹어 봤으니 재료나 이런 거 부족해도 식사를 준비할 수 있었죠. 그걸 보고선 시댁 식구들이 절 많이 칭찬해 줬어요. 재수씨, 역시 재수씨는 손재주가 좋네요. 안 그래도 내가 저번에 집에서 재수씨가 했다던 찌개 먹고 반했는데, 역시 재수씨야. 진짜 식당 하나 차려도 인기 많겠어요. 재수씨가 손맛이 이렇게 좋으니까 동생이 매일 집에 일찍 들어가려고 하는 거네요. 어떻게 재료도 별로 없고 양념들도 부족한데 뚝딱 요리를 할 수가 있어요. 정말 신기하네. 형, 대박이지? 와이프가 음식 솜씨가 정말 좋다니까. 안 그래도 내가 매번 얘기하잖아.
진짜 맛있다고. 나는 와이프가 이렇게 요리를 잘하는지 이번에 같이 살면서 더 느꼈다니까. 연애할 때 도시락 싸준 거 먹고선 사온 거 아닌가 의심할 만하지? 그래, 그래. 네가 안 그래도 연애할 때고 결혼하고 나서도 재수 씨 음식 솜씨가 너무 좋다면서 매번 말했잖아. 그때는 나도 못 믿겼는데 직접 이렇게 눈으로 보니까 진짜 대박이네. 재수 씨는 어쩜 이렇게 뭐든 척척 잘해요. 나도 어느 정도 요리할 줄 아는데도 재수 씨 손맛은 못 따라갈 것 같아. 엄마도 저번에 요리하는 거 보더니만 엄청 칭찬하시던데. 재수 씨 진짜 가게 할 생각 없어요? 요리사 해도 되겠어. 또, 오버한다. 그만 띄워줘. 나는 이럴 때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프던데. 동서가 어릴 적부터 부모 없이 커가지고 혼자서 밥해 먹은 경험이 얼마나 많겠어. 그게 이렇게 다 티가 나는 거라니까. 솔직히 우리야 부모 사랑 잔뜩 받으면서 부엌에 제대로 들어가 본 적도 없겠지만 동서는 부모도 없이 혼자서 크면서 밥은 해 먹어야 할 거 아니야. 그러니 당연 음식 솜씨가 좋을 수밖에. 난 너무 마음이 아픈데? 훈훈했던 분위기도 제 칭찬이 들려오면 형님은 맥없이 끊어버렸고 어색한 기운이 감돌기도 했어요. 뭐 하나 잘할 때마다 부모가 없어 살아남으려고 하다 보니 잘하는 거라며 말을 꺼내니까 주변에서도 더 이상 말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던 중 형님의 그 미운 마음이 더 커졌던 계기가 있었는데 원래 저와 남편은 아이를 갖고 싶은 생각은 없었어요. 서로 이를 사랑하기도 했고 좋은 부모가 될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더 열심히 피임을 했는데 저희와는 다르게 형님네는 5년 넘게 수십 번을 노력했는데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동서, 나한테만 솔직히 말해봐. 사실은 동서네도 무슨 문제가 있는 거지? 근데 사실대로 말하기 좀 그러니까 시부모님한테는 그냥 아이 낳을 계획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지? 나였어도 그랬을 것 같아. 우리야 뭐 남편이 좀 바쁘고 그러니까 타이밍도 많이 놓쳐서 생기기 어렵지만 동서네는 바쁘지도 않고 솔직히 아이 가지려면 애초에 지금 애가 생겼어야 하는 시기긴 하잖아. 저희 아이 가질 생각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저도 그렇지만 남편도 아직 좋은 부모가 될 거란 확신도 없고 그리고 아직은 일에 집중하려고요. 나중에 좀 더 시간이 지나고 아이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 때 그때부터 노력해 보기로 했어요. 저희도 혹시나 이상이 있는 건 아닐까 걱정돼서 검사도 다 해보긴 했는데 지금은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에이, 다 괜찮은데 임신을 안 하는 게 어디 있어? 내가 그 마음 다 알아. 그냥 나한테는 솔직히 얘기해도 돼. 동서네 문제 있는 건 맞지? 동서 자궁이 별로 안 좋은 거야? 동서 생리통 때문에 매번 힘들다고 했었잖아. 그래서 잘 안 생기는 건가? 내가 난임 클리닉이라도 소개해 줄까? 우리야 남편이 워낙 바빠서 그렇지. 사실 본격적으로 준비하면 임신은 되긴 하거든. 근데 동서네는 우리처럼 바쁜 것도 아니니까 더 걱정되긴 하겠다. 그렇게 수십 번을 계획하지 않기 때문에 임신을 안 하는 거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형님은 자신과 똑같은 상황이라 생각을 하셨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직장에서도 자리를 잡고 원하던 승진도 하게 되면서 저희는 자연스럽게 자녀 계획을 하게 되었죠. 특별하게 노력을 한 것은 아니었지만 몇 번의 시도 끝에 임신을 하게 되었고 임신 소식을 알리자마자 형님은 축하하는커녕 저에게 화를 내셨어요. 동서, 지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시험관 시술했던 거야?
그렇게 아니라고 하더니만 결국에는 시험관을 했네. 어떻게 나한테 속여가면서 일을 저지를 수가 있냐고.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동서, 나 시험관 시술 어땠냐고 물어봤던 게 다 동서 임신하려고 그랬던 거지? 와, 동서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진짜 무서운 사람이다. 아니요. 저희 시험관 안 했어요. 그냥 자연 임신이고 형님한테 시험관 물어봤던 건 그냥 안부 물어보다가 형님이 얘기 꺼내신 거잖아요. 애초에 제가 저희한테 문제 있는 거 아니고 그냥 당장 아이 계획이 없었을 뿐이라고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도 형님이 마음대로 생각하셨고요. 그럼 지금 내가 화내는 게 이상하다는 거야? 동서 생각을 해봐. 세상 천지에 동생이 형보다 먼저 아이를 낳는 집안이 어디 있어? 이렇게 되면 나중에 아이들끼리 족보가 꼬이는 거라고. 그런 것도 좀 생각해가지고 임신해야 하는 거 아니야? 아무리 내가 맏며느리라곤 하지만 어떻게 집안 생각은 하나도 안 할 수가 있냐고. 동서 해도 너무한다 정말. 임신을 하고 나서부터 만날 때마다 저에게 불평불만을 말하더니 출산을 하고 나서도 아이가 못생겼다는 둥, 머리가 큰 것 같다는 둥, 콧대가 없다는 둥 매번 시비를 걸곤 했습니다. 그러던 중 아이가 돌 즈음 남편과 상의를 해 전 복직을 하게 되었고 남편은 육아휴직을 하게 되었어요. 그동안 애정을 갖고 다녔던 회사였기에 시댁 식구들 모두 제 복직을 응원해줬죠. 저도 고민을 정말 많이 했지만 10년 넘게 근무를 해온 곳이었고 제가 온 힘을 다해 근무를 했던 걸 알았던 남편은 감히 아이를 위해 모든 걸 포기하라고 하지 못하겠다며 복직을 지지했어요. 남편이 나서서 절 지지해주니 마음이 더 든든했고 거기다가 남편의 지지에 시댁 식구들도 긍정적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지만 유일하게 형님은 저에게 철없다며 말을 했어요. 어떻게 돌 갓진한 아이 놔두고 복직할 생각을 해? 동서는 모성애가 없는 거야? 아무리 모성애가 없다고 해도 그래도 아이가 어느 정도 클 때까지는 엄마가 곁에서 키워야 하는 거 아니야? 동서가 서방님한테 일 쉬고 아이 보라고 한 거야? 솔직히 말하면 난 시부모님이 동서가 상처받을까봐 하고 싶은 말 못하신다고 생각해. 어떤 부모가 그렇게 뒷바라지하면서 키운 자식, 아이 키운다고 커리어 쉬라고 하겠어. 형님, 저는 엄마지만 남편은 아빠예요. 제가 출산휴가 하는 것까지 거의 1년 반 쉬었는데 이제 바톤 터치 해야죠. 그리고 남편이랑 충분히 상의해서 결정한 일이기도 하고 남편이 먼저 절 응원해줘서 복직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저도 걱정이야 이만저만이 아니죠. 아이가 아직 어리기도 하니까 복직하는 게 괜찮은 선택일까 고민도 많았는데 다행히 남편이 먼저 육아휴직을 하겠다고 해줘서 수월하게 선택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남편이 쉰다고 바로 복직을 해? 주부가? 여자는 일을 해도 원래 해야 하는 본분이라는 게 있는 건데 동서는 아직 좀 철이 없는 것 같아. 아무래도 부모님 일찍 여의고 그러니까 좀 개인적인 게 있긴 하네. 동서, 내가 동서보다 결혼도 일찍 했고 나이도 많으니까 충고 한번 할게. 이런 건 동서만 생각해서 결정하면 안 되는 거야. 이제는 엄마기도 하고 아내이기도 하니까 모든 걸 다 생각하고 결정해야지. 너무 철없는 선택인 것 같은데? 나중에 분명 후회해. 내 주변에서도 이렇게 복직했다가 커리어도 망가져, 애도 망가져. 난리인 애들 많다니까. 형님의 우려와는 다르게 전 복직을 하고선 회사 내에서도 인정을 많이 받았고 승진까지 성공할 수 있었죠.
남편은 아이를 저보다 더 살뜰하게 봐줬고 집안일도 척척 잘해줬어요. 저희 집은 그렇게 화목하게 안정을 찾고 있었지만 형님네는 점점 안정이 깨져가고 있었어요. 아주버님은 사업가셨는데 경기 불황 때문인지 사업이 갑자기 어려워지기 시작했고 당장 생활비도 마련하기 힘들 정도로 자금난을 겪게 되면서 결국 형님께서도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셨죠. 거기다가 우연히 형님이 지원한 곳이 저희 백화점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입사 면접을 보러 온다는 걸 남편을 통해 들어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참 지나고선 제가 있는 시식 코너에 불쑥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더니 제가 있던 자리에서 옷자락을 휘두르다가 그만 기름이 옷에 튀기고 말았어요. 어머, 이게 뭐야? 아니, 여기는 직원 관리를 어떻게 하길래 손님이 바로 앞에 섰는데 기름을 이 정도나 튀길 수가 있어? 이제 나 면접 보러 가야 하는데 네가 기름 튀겨 다 망쳤어. 세탁비 1,000만 원 지금 당장 물어내. 이게 얼마짜리 옷인데 함부로 기름을 휘둘러? 그렇게 자랑을 하더니만 여기서 이렇게 요리나 하고 있었던 거야? 참나, 이것 가지고 시댁 식구들이 그 난리였다니. 고작 이따위인 애한테. 지금 저한테 뭐라고 하신 거예요? 이따위요? 형님, 아무리 제가 어리다고 하지만 그건 아니죠. 여기 세탁비 10,000원이요. 도대체 뭘 망쳤다고 하는지 전 전혀 이해가 안 되네요. 지금 면접 시간 훨씬 더 지난 거 알고 계시죠? 애초에 절실한 마음이 없으니 면접을 볼 생각도 없겠죠. 면접 보고 합격이라도 하는 날엔 지금까지 놀고 먹던 게 끝나니까. 뭐? 네가 어떻게 알아? 첫인상을 잘 보여야 하는데 지금 네가 내 코트에 기름 튀기는 바람에 온몸에 기름 냄새 범벅이고 옷까지 지저분해서 책임자가 날 보고선 채용이라도 하겠어? 이렇게 망친 거 네 책임이니까 네가 다 책임져. 여기서 음식이나 하고 있는 애가 뭘 알기나 하겠어? 너 같은 애가 여기 정직원이나 꿈꿀 수가 있겠냐고. 이걸 어쩔 거야? 진짜 뻔뻔하시네. 인사 책임자가 난데 어차피 넌 나가리야. 어떻게 면접 시간을 놓치냐? 아니, 일부러 안 온 건가? 그동안 놀고 먹으면서 편하게 살았으니 이젠 고생길 좀 밟아봐야지.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정말 재밌겠네. 사실 형님은 제 직장에 대해선 전혀 관심이 없었고 단순히 마트에서 시식 아르바이트를 하는 줄 아셨던 거였어요. 그렇지만 전 백화점 전반적인 운영 관리를 담당하고 있었고 그날은 시식 코너에 갑자기 이슈가 생겨 직접 내려가 살펴봐야 했던 거였는데 마침 그 타이밍에 형님이 나타나셨던 거죠. 난리를 피우며 1,000만 원을 세탁비로 요구했다는 게 온 백화점에 퍼지게 되었고 결국 사장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면서 형님의 행패는 시부모님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어요. 저와 남편이 만나게 된 가정에서도 사장님이 연결이 되어 있었거든요. 사장님은 시부모님과 친한 지인이셨고 그동안 저를 좋게 보셨던 사장님께서 좋은 신부감을 소개해달라는 시부모님의 부탁으로 남편과 연결을 시켜준 거였어요. 그렇게 형님의 행각은 모든 사람들에게 들통나고 말았습니다. 그 후로 아주버님은 형님께 이혼 청구를 하셨어요. 형님은 8년의 결혼 생활 동안 월 1,000만 원씩 사치를 부리고 있었거든요. 이번에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생활비를 줄이게 되니 사치를 줄이지 못했던 형님은 아주버님 몰래 대출을 받기까지 했다더라고요. 형님은 억울하다며 저에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동서, 나 진짜 억울해.
남편한테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내 말은 아예 듣질 않으니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를 모르겠어. 솔직히 동서는 나 이해하지? 여자들은 관리해야 할 게 너무 많잖아. 그 중에서 괜찮은 걸로만 한 거야. 내가 예쁘고 그래야 남편이 밖에서 딴짓 안 할 거 아니야. 동서는 나 이해하지? 그렇지? 솔직히 그때는 내가 잠깐 미쳤었나 봐. 동서한테 그렇게 한 건 미안하게 생각해. 근데 나도 마음이 힘들어서 그랬어. 형님, 마음이 힘들다고 다 그렇게 행동하진 않아요. 형님이 그러셨잖아요. 독하게 악착같이 살아서 어릴 적 힘들게 산 거 다 티난다고. 저는 그거 하나도 창피하지 않아요. 제가 악착같이 살아야 남편이고 저고 열심히 가정 꾸릴 수 있고 더 힘낼 수 있잖아요. 근데 형님은 한 번이라도 아주버님 생각해서 노력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 거 있으니 억울하신 거예요? 내가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겠어. 그냥 난 곱게 자랐으니까 결혼하고서도 가사 도우미 오셔서 다 해주시고 그러니 뭐. 그래도 이게 다 쓸 데가 있어서 쓴 건데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안 되잖아. 동서가 한 번만 남편이랑 얘기를 해주면 안 되겠어? 남편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동서 말은 들을 것 같은데.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한테도 좀 잘 설명해줘. 어떻게 들으셨는지 어머님 아버님이 그때 얘기를 다 아시더라고. 혹시 동서가 그거 얘기한 건 아니지? 동서, 아무리 우리가 자라온 배경이 다르다곤 하지만 이런 식으로 복수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난리를 피웠는데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게 더 웃긴 거 아닌가요? 왜요? 저 무시할 때는 그렇게 비웃더니만 본인이 무시당하니까 못 견디겠어요? 참나, 사람이 이렇게 화장실 가고 나오고가 다르다니까. 이보세요. 그렇게 억울하다고 말하고 싶으면 직접 가서 얘기를 하든가 말든가 알아서 해. 이렇게 끝까지 복장 터지게 하지 말고 본인 일은 본인이 알아서 해결하든가 말든가. 형님은 그 후에도 여러 번 저에게 연락을 했지만 전 다시는 받지 않았어요. 형님이 사치를 부리고 재산을 탕진한 내역이 존재했기에 이혼은 성립되었죠. 당연히 형님은 재산 분할도 제대로 받지 못했고 위자료를 내뱉어야 했어요. 위기를 겪고 있었던 아주버님은 형님과 이혼하시고 1년 뒤부터 다시 회복세를 찾았답니다. 반면 형님은 친정으로 들어갔다고 하는데 형님 친정에서도 쫓겨난 딸이 못마땅한지 나가라고 하는가 보더라고요. 8년을 경력 단절로 살았고 거기다가 특별하게 할 수 있는 일도 없으니 아마 취업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가 봐요. 안 그래도 요즘 자꾸만 집 보증금이 없어 나가지 못한다며 도와달라는 뻔뻔한 연락이 오고 있어요. 그렇게 무시하던 저에게 이런 부탁까지 하는 걸 보면 급하긴 한가 보다 싶기도 하네요. 남편은 차단하고 더 이상 신경 쓰지 말라고 하는데 정말 이제는 형님과의 질기고 질긴 인연을 끊어야 할 것 같네요. 여러분들은 사람의 배경이 아닌 그 사람 자체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어쩔 때는 배경이 사람을 만든다고 생각을 하지만 역시나 사람의 본성은 어쩔 수 없는가 보다 생각이 들 때도 있네요. 긴 사연 들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려요. 모두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이제 곧 출산을 앞두고 있는 예비 엄마입니다. 그렇게 바라고 바라던 아이를 임신하고 나서 만사까지 정말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입덧이 심한 편이긴 했지만 그렇게 힘들었던 순간도 감사할 정도로
저희는 아이를 정말 많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벌써 출산일이 다가왔다고 하니 시간이 정말 빠르구나 새삼 느끼고 있는데 임신을 하기까지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10년의 결혼 생활 중 힘들었던 그 시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남편과 저는 같은 직장 동료로 만나 결혼을 했고, 그때 당시 공부를 잘하던 신우가 있었는데, 대학을 저희 신혼집 근처로 오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주변에서 자취를 하거나 기숙사에 들어갈 거라 생각을 했는데, 신우와 시모는 당연히 저희 신혼집으로 들어올 생각을 하더라고요. 아가씨, 기숙사는 어떻게 됐어요? 그때 기숙사 신청해야 한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어머님, 아버님, 아가씨 나와 살면 적적하시겠어요. 기숙사 들어가기 전에 필요한 물건은 없어요? 남편이 그래도 대학 들어가면 노트북이나 이런 거 사줘야 하지 않을까 하더라고요. 아가씨 혹시 받은 거 있으면 저한테 보내줘요. 제가 결제해 줄게요. 언니, 제가 왜 기숙사 가요? 바로 30분 거리에 오빠 집 있는데. 거기서 살면 되지. 굳이 기숙사 살면서 모르는 사람이랑 부대끼면서 살 필요는 없잖아요. 다음 주에 짐 싣고 갈 거니까 그 작은 방 있죠? 거기 쓸 거니 언니 청소 좀 해둬요. 그리고 책상 같은 거 있어요? 없으면 책상이랑 수납장은 있어야 하는데. 노트북은 그냥 돈으로 주세요. 제가 알아보고 적당한 걸로 살 테니까. 그래, 오빠 집이 있는데 굳이 기숙사를 들어갈 필요가 뭐가 있니? 오빠 집이 훨씬 편하지. 너희 어차피 방도 많이 남잖아. 옷 담아뒀던 방 있지? 거기 좀 정리하고 남이 들어가서 살면 되는 거지 뭐. 책상이랑 수납장은 너희가 좀 마련을 해줘. 일찍 올라가서 그 동네 적응도 해야 하니까 다음 주에 나랑 같이 올라가서 짐 정리하려고. 짐 정리하고 며칠 좀 지내면 되겠다. 맞아. 엄마가 좀 며칠 있어야 나도 마음이 편하지. 언니도 엄마 오면 이것저것 밥도 잘해 먹고 좋지 않아요? 나는 우리 엄마 밥이 제일 맛있던데. 이번 기회에 언니도 엄마한테 좀 배워요. 엄마가 진짜 음식 잘하는 거 알죠? 아, 저는 아침밥은 잘 안 먹는 편이라서 굳이 안 차려주셔도 돼요. 오빠는 그냥 기숙사 들어가라고 했는데 그래도 이럴 때 오빠 덕 봐야지 언제 보겠어요. 신우와 시모는 막무가내로 신혼집으로 들어오려고 했고 남편에게 말을 했더니 절대 받아준 적 없다면서 바로 말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던 중 동네에 흉흉한 일이 생기면서 저도 걱정이 돼서 신우를 데리고 살기로 마음을 먹게 되었답니다. 남편과도 같이 살면서 맞춰가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는데 여기에 신우까지 더해지니 생각보다 불편한 점이 많았어요. 특히나 신우는 너무 예민하고 감정적이어서 기분을 맞추는 게 너무 힘이 들었죠. 제 생일을 맞이해서 남편이 아침부터 미역국을 끓여놨던 날이 있었는데 남편이 일찍 출근을 하면서 미역국을 끓였고 전 그날 쉬는 날이라 아침에 신우와 마주치게 되었어요. 아가씨, 학교 갈 거죠? 미역국에 밥 좀 먹고 가요. 아침에 오빠가 끓여놓고 갔나 봐요. 몸 따뜻하게 미역국 조금이라도 들고 가요. 저녁에는 저랑 남편이랑 같이 밖에서 만나기로 해서 집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저녁은 밖에서 먹거나 뭐 시켜서 먹어요. 괜찮죠? 아니 언니, 저 오늘 시험인 거 몰라요? 어떻게 시험 보는 사람한테 미역국을 먹으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정말 너무하시네요. 아무리 언니 생일이라고 해도 시험 볼 사람한테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개념을 어디다 두는 거야? 언니가 저 시험 잘못 보면 책임질 거예요? 같이 사는 가족이 시험 기간이면 알아서 조심해야지. 아우. 네?
아가씨, 시험 기간이었어요? 그것까지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면 빵이라도 데워서 줄까요? 뭐라도 든든하게 먹고 가야죠. 어제 아가씨 술 마시고 들어와서 시험 기간이라 생각을 못했어요. 언니, 지금 저보고 시험 기간인데 논다고 비꼬는 거예요? 아, 참. 언니는 대학을 어디 나왔는지 모르지만 저는 엄청 열심히 공부해야 되거든요? 술 마시면서 동기들이랑 잘 지내는 것도 다 사회생활이고 능력이라고요. 아무튼 좀 신경 좀 써요. 아침에 이렇게 저에게 까칠하게 말을 해도 남편에게 물어보면 세상 애교 있는 동생이더라고요. 저한테 하는 행동과 남편에게 하는 행동이 다르다는 걸 알게 되었고, 신우는 신혼집에 같이 살면서도 집안일은 하나도 한 적이 없었어요. 빨래를 구분하는 통도 다 나눠 놓았지만, 하나도 구분하지 않고 아무 곳에나 넣어두곤 했는데, 어느 날은 실수로 섞인 신우 옷을 잘못 빨래한 적이 있었어요. 언니, 제 옷 세탁한 거 언니예요? 아니, 옷이 잘못 들어가 있으면 당연히 빼놓아야지. 어떻게 그냥 세탁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그 옷 완전히 망가진 거 알아요? 아, 내일 입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내일 그거 입으려고 했던 건데. 아, 진짜. 고심하면서 골랐던 건데 어떻게 할 거냐고요? 아니, 모르면 세탁을 하지 말던가. 어머, 아가씨 옷 섞여 들어갔어요? 분리한다고 분리해서 넣었는데. 미안해요. 어떻게 해요? 내가 돈 보내줄 테니까 마음에 드는 옷 하나 사요. 아침에 빨래 돌리고 나왔는데 섞여 있었어요? 아니, 언니. 옷을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 빨래 그거 하나도 못해요? 결혼한 지 이렇게 지났는데 빨래 하나를 못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오빠 옷도 이런 식으로 다 망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제 옷도 옷이지만 애초에 구분을 잘해서 빨래를 했으면 이런 일이 없잖아요. 언니가 살림을 하는 사람인데 알아서 잘해야죠. 아가씨, 저도 일하는 사람이고 살림 담당해서 하는 사람 아니에요. 아가씨 옷이 그렇게 소중했으면 직접 관리를 해야죠. 아가씨 옷 앞으로 제가 세탁 안 할 테니까 아가씨가 알아서 세탁하세요. 저도 화가 나 신우에게 소화됐고, 그날 저녁에 웬일로 남편과 신우가 같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런데 신우는 그렇게 화를 내던 사람은 어디 가고 세상 착한 동생이 눈앞에 있었어요. 남편이 같이 있으니까 너무 착하고 이해심 많은 신우가 되어 있어서 저는 너무나 황당했어요. 언니, 오늘 옷 망가져 있어서 깜짝 놀랐죠? 제가 구분 잘해서 놓아야 하는데 너무 죄송해요. 오빠가 예전에 저 생일 선물로 사줬던 거라서 제가 엄청 아끼는 옷이라 언니한테 퉁명스럽게 말한 것 같아 미안해요. 그렇게 말해놓고서는 제가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는지 몰라요. 정말 미안해요. 옷 망가졌어? 아유, 잘 놓지 그랬어. 그래도 언니가 얼마나 신경 써주고 있는데. 다음에는 잘 구분해서 놓아. 그리고 앞으로는 남이 네 빨래는 네가 알아서 세탁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언니도 지금 일 다니고 있잖아. 낮에 시간 없어서 퇴근하자마자 몰아서 하는데 하나하나 일일이 신경 쓰기 어려우니까 알았지? 그래도 그동안은 언니가 많이 신경 써줬는데 이제는 너도 성인이니 알아서 해야지. 그럼 언니가 나 얼마나 신경 많이 써주는데 나도 그거 알지. 언니, 세탁은 앞으로 제가 할 테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시험도 끝났고 이제는 집에 있는 시간도 기니까 제가 할게요. 천사 같던 신우의 모습은 남편 앞에서만 해당했고 남편이 없는 자리에선 신우는
항상 까칠하고 예민한 신우일 뿐이었죠. 더욱 힘들었던 것은 신우가 어떻게 시모에게 말을 하는지 가끔씩 시모가 저에게 해오던 전화였는데 집에 있었던 얘기를 신우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얘기를 하는 듯 했어요. 이번에 남이 옷 망가뜨렸다며? 그러게 빨래할 때는 하나하나 다 확인하고 해야 하는 거 아니니? 살림한 지 얼마나 됐는데 아직도 빨래하면서 실수를 하고 그러는 거야? 그리고 애 시험 기간에는 좀 더 챙겨줘야 하는 거 아니니? 네가 좀 더 신경 써서 챙겨주라고 거기 보낸 건데 어떻게 잘 챙겨주질 않아? 애가 얼마나 서운했으면 나한테까지 말하겠니? 빨래는 매일매일 잘하고 있는 거니? 아, 어머님. 근데 제가 아무리 잘 신경을 써도 그렇게 같이 섞여서 들어가 버린 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옷 색깔만 구분해 놓고 빨래하면 안 되는 걸 통에 넣지 않아야 하는데 같이 섞어서 놓아버리니까 구분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어머님, 제가 일일이 신우 챙기면서 살 수가 없어서요. 내년에는 그냥 기숙사에 들어가는 건 어떨까요? 뭐? 기숙사? 너는 그 어린 동생을 혼자 기숙사에 놓고 오는 게 좋다고 생각하니? 모르는 사람들이랑 같이 지내야 하는데 그게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겠어. 빨래나 청소도 직접 다 해야 하는데 그 어린애가 그걸 어떻게 하니? 너는 네 친동생이었으면 그렇게 했겠니? 네 동생 아니라고 말 그렇게 쉽게 하는 거 아니야? 제 말은 그게 아니라요. 아가씨도 저희랑 같이 살면서 불편해하는 것도 있고 친구들도 항상 학교 근처에 있으니까 만나기 불편하고 그래서요. 저도 회사 다니고 그러니 일일이 챙겨주기도 어렵고. 됐어. 너는 어떻게 아직도 남처럼 구니? 애가 그러니까 너한테 불만이 있는 거잖아. 어떻게 어른이 돼가지고 한참 어린 동생한테 맞춰주질 못할 망정? 어쨌든 너희도 친해질 때까지는 그 집에서 나오게 할 생각 없으니까 네가 알아서 좀 잘 챙겨. 어린애가 얼마나 눈치가 보이겠니? 시모는 매번 저에게 살림을 못한다며 타박하고 신우를 잘 챙기라고 하셨고 남편에게 이런 상황을 말해보면 그럴 때마다 신우와 시모는 제가 마치 착각을 한 것처럼 행동을 하셨죠. 그 후에는 더욱 저를 괴롭히고 나쁘게 구니 남편에게 말을 해도 소용이 없구나 싶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신우는 대학을 졸업하고 따로 나가서 살게 되었고 드디어 해방이구나 싶었는데 어느 날 집에 가보니 집안 가전들이 싹 사라져 있더라고요. 여보, 혹시 집에 있던 밥솥이랑 청소기랑 다 어디 갔어? 퇴근하고 와서 보니까 다 없어졌던데? 작은 가전제품들은 싹 다 사라졌어. 집에 누가 왔었나? 아니, 어떻게 가전제품만 이렇게 싹 사라졌지? 여보, 집에 낮에 왔었어? 어? 당신이 남이한테 다 가지고 가라고 한 거 아니었어? 엄마도 그렇게 말하던데. 당신이 밥솥이며 청소기며 다 가지고 가라고 했다고. 새로 사려고 했는데 굳이 왜 새로 사냐면서 어차피 우리 이사 가면서 다 새로 사려고 했다고 그냥 가지고 가라고 했다며. 난 엄마랑 남이가 둘 다 그렇게 말하길래 당신이 그렇게 말했구나 했는데 아니야? 뭐? 아니 멀쩡히 쓰고 있는 밥솥을 어떻게 가지고 가라고 할 수가 있어. 우리 이사가 다음 달인데 당장 밥은 어떻게 하고 청소는 어떻게 하라고. 아니 나한테 전화라도 해보지 그랬어. 저번에 당신이 가전제품 좀 사라고 돈 챙겨준다고 한 거 아니었어? 그건 따로 안 챙겨준 거야? 나는 그래서 가전제품은 알아서 새 걸로 사는 줄 알았지.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그 돈 당신이 어머님 댁 에어컨 바꾸는데 쓰라고 했다며. 뭐야? 당신 그럼 그 돈 엄마한테 주라고 한 거 아니었어? 아, 엄마랑 동생이 또 중간에서 말 바꿨나 보다. 미안해. 내가 확인도 안 하고 동생이랑 엄마가 둘 다 똑같이 얘기를 하길래 그런 줄 알았지. 당신 회사에서 바쁘니까 전화 안 해봤는데 확인할 걸 그랬네. 시간이 지나면서 신우와 시모는 서로 말을 맞춰 속일 때도 많아졌고, 그런 날들이 많아지면서 남편과 저도 너무나 혼란스러웠죠. 결혼 5년차가 지나면서 저희는 임신을 준비하게 되었는데, 임신을 하려고 여러 번 노력을 해봤지만 잘 되지 않거나 임신을 해도 초기에 유산하는 일들이 많았답니다. 저와 남편은 아이를 간절하게 원하고 있던 상황이라 그때쯤 저는 남편과 상의를 하고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직장을 그만뒀다는 걸 알고선 신우와 시모 모두 말이 많았죠. 아유, 아들 혼자 고생해서 어쩌니? 혼자서 외벌이 하는 거 쉽지 않은데 임신 준비하려고 일을 그만두는 게 괜찮은 건지 모르겠다. 아가, 너도 좀 더 생각을 해보지 그랬니? 일을 그만둔다고 해서 바로 덜컥 애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요즘은 아이 키우는데 돈도 많이 든다는데 굳이 지금 그만둬야 하는 거니? 나중에 다시 일할 거 생각하면 그래도 계속 다니고 있는 게 낫지 않아? 그러게. 오빠 혼자 고생하겠네. 언니, 저도 주변에 결혼한 언니들 진짜 많거든요. 근데 임신 안 된다고 일 그만둔 사람들은 별로 없던데? 너무 쉽게 일 그만둔 거 아니에요? 아니, 부부가 알아서 상의해서 결정한 일이긴 하겠지만, 그냥 나는 언니 커리어도 있고, 나중에 너무 아까울 것 같아서 그렇죠. 아이야 요즘은 불임병원도 잘 되어 있는데. 직장 스트레스도 그렇고 지금은 임신에 좀 더 집중하려고. 와이프도 능력 있는 사람이니까 나중에 일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일해도 되고. 그리고 나는 일하고 아내는 집에서 일하니 같이 일하는 거지 뭐. 조기 유산이 많이 돼서 병원에서도 안정이 필요하다고도 많이 얘기를 하니까 이게 나을 것 같아. 아유, 그래도 말이야. 아들 혼자서 돈 버는 게 어디 쉽니? 요즘 보니 전업주부인데 낮에는 커피 마시러 나갔다가 저녁 다 돼서 남편 올 때 돼서야 살림하는 여자들이 대부분이던데. 나는 그 꼴 못 본다. 살림하는 거 그거 얼마나 힘들다고. 일까지 그만두면서 해. 다른 사람들은 일하면서도 잘만 임신하고 애도 잘만 키우더구만. 그렇게 임신을 시도하고 마침내 임신에 성공을 했을 때 시모는 매일같이 집에 찾아오셨죠. 남편에게는 초기 임신하여 입덧하는 저를 도와주러 온다고 했지만 막상 집에 오셔서는 입덧에 기운 없이 누워있는 저를 억지로 일으키고는 온갖 집안일을 다 시키셨어요. 입덧한다고 그렇게 누워있기만 하면 기운만 더 빠지지 안 된다. 얼른 일어나. 억지로라도 일어나서 집안일하고 움직여야지. 내가 오늘 사골이랑 반찬들 이것저것 챙겨왔으니까 정리해서 냉장고에 넣어놔. 그리고 저녁에는 아들 좋아하는 청국장 끓여서 해줘라. 재료는 사다 놓았거든. 나 요 앞에 미용실 가서 머리 좀 하고 올 테니까 정리하고 있거라. 어머님, 저 오늘은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못할 것 같아요. 그냥 재료는 냉장고에 넣어주세요. 입덧이 어제보다 더 힘들어서 좀 쉴게요. 어제 병원에서 링거 맞고 왔는데 며칠 좀 쉬어야 할 것 같다고 하셔서요. 오늘은 머리 하시고
그냥 어머님 댁으로 가시면 안 될까요? 네가 자꾸 입덧을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입덧을 하는 거야. 정신력이 있으면 못 이겨낼 게 어디 있니? 너는 네 남편이 불쌍하지도 않아? 허구한 날 입덧한다면서 누워만 있는 와이프 보면서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겠어. 집에 올 때만큼이라도 좀 편하게 쉴 수 있게 해줘야 하는 거 아니니? 너 앞으로도 임신했다고 그런 식으로 할 거야? 저 다른 것도 아니고 입덧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이것저것 음식 챙겨주시는 건 감사하지만 오늘은 제가 너무 힘들어서 안 될 것 같아요. 어머님, 그냥 오늘은 집으로 가주세요. 입덧이 너무 심해 힘든 날 시모에게 집으로 가달라고 말했더니 시모는 울며불며 남편에게 하소연을 하셨죠. 남편은 시모의 하소연을 듣고선 놀랐지만 시간이 한참 흐르고 나서야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때는 그냥 제가 입덧이 심해 예민해졌나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사실을 알고 나서는 남편이 엄청 화를 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렇게 입덧하는 내내 괴롭힘을 당하다 보니 아이가 견디지 못했는지 떠나고 말았어요. 임신 초기였고 흔한 일이라며 병원에선 말을 했지만 전 너무나 힘들었고 우울했어요. 그날 후로 집 밖으로도 잘 나가지 않고 집에만 있었죠. 그 후 신우는 결혼을 하게 되었고 바로 임신을 해 아이까지 낳게 되었어요. 이후에 변호사 개업을 하게 되었는데 아이가 아직 어려 고민을 하고 있었죠. 내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 상아리가 애를 좀 봐주는 건 어떠니? 너희 임신 준비하고 있기도 하고 이렇게 아이 보면서 임신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니까 당분간 좀 보는 건 어때? 당장 일을 할 것도 아니니까 한 1년 정도만 좀 봐줘. 남이가 알아서 두둑하게 잘 챙겨줄 거야. 사실 아이를 아무한테나 맡길 수도 없고 가족이 더 좋지 않겠니? 그래요, 언니. 제가 언니가 봐주기만 하면 나는 연봉 3천 맞춰주고 명절마다 보너스 100까지 쏠게요. 아이도 순한 편이라 까탈스럽지 않을 거고 언니도 요즘 밖에 잘 안 나가잖아요. 아이랑 같이 지내다 보면 기분도 많이 좋아질 거고 나중에 아이 키우는 데에도 도움이 될 거예요. 제가 이렇게 부탁할게요. 언니가 봐준다고 하면 나야 믿고 맡길 수 있지. 와이프 아직 몸도 괜찮은 것도 아니고 다시 취직하려고 알아보고 있는데 그냥 도우미 고용해서 하는 게 더 낫지 않겠어? 아니면 엄마가 봐주면 되잖아. 나는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은데. 엄마가 어떻게 애를 보니? 지금 팔도 아프고 몸도 성치 않은데 그래도 네 와이프가 몸은 좀 더 건강하고 나도 가서 도와주기도 하지. 젊은 애들이랑 나랑 어디 비교가 되겠니? 그냥 낮에 잠깐 봐주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너무 신경 안 써도 되고 경험 쌓는 걸로 치고 해보는 것도 낫지 않겠어? 우리 옆집에 딸도 보니까 조카들 봐주다가 아이 생겼다고 하더라. 그게 또 기운이 있나 보더라고. 시모와 신우는 계속해서 저에게 아이를 봐줄 것을 요구했고 저는 고심 끝에 1년 정도 아이를 대신 봐주기로 결정했어요. 아이는 정말 너무 예쁘고 순했는데 잠도 잘 자고 거기다가 먹는 것도 너무 잘 먹어서 울음도 길지 않았죠. 착하고 순한 조카 덕분에 육아를 하는 것은 힘들지 않았지만 무엇보다 힘들었던 건 바로 시모와 신우였어요. 아이를 볼 때면 이것저것 요구하는 것이 많았고 먹는 건 다 유기농에 식단도 다 짜서 보내주었죠. 조카가 과일을 너무 좋아해서 동네를 산책하다 딸기를 사주고 찍어서 보냈던 적이 있었어요.
언니, 이거 딸기 어디서 샀어요? 설마 동네 그 과일 가게에서 그냥 사서 먹인 거 아니죠? 그런 거 먹이면 안 돼요. 제가 얼마나 아이 먹는 거 하나하나 신경 써서 먹이는데 어떻게 그런 걸 먹일 수가 있어요? 제가 어디서 과일 사야 하고 어떻게 씻어야 하는지 다 보내줬잖아요. 애 알레르기라도 생기면 언니가 책임질 거예요? 아가씨, 근데 이거 딸기 괜찮아요. 엄청 달고 유빈이도 너무 잘 먹었어요. 유기농 과일 파는 곳에서 딸기가 다 떨어졌다고 했는데 유빈이랑 산책 가다 보니까 딸기가 보이길래 사준 거예요. 유빈이도 잘 먹었고 지금까지 아무 탈 없었어요. 여기도 농약 안 치고 유기농으로 재배한 거 팔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믿어요? 거기서 거짓말하고 유기농이라고 한 거면 어떻게 하려고요? 농약은 먹으면 밖으로 배출 안 되는 거 몰라요? 애 건강에 문제 생기면 다 언니 책임이에요. 한 달을 정말 꾹 참고 조카를 봐줬는데 그 한 달 동안에도 요구하는 것이 정말 많았죠. 그렇게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월급이 나올 때가 되었어요. 그런데 월말에 통장을 찍어보니 꼴랑 30만 원이 찍혀 있더라고요. 휴일에 신우집에 찾아가서 말하니 아이를 보고 있었던 시모가 같이 나와 빈정댔죠. 아가씨, 통장 이제 확인했는데 30만 원 들어온 게 맞아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30만 원은 아니죠. 지금까지 유기농 과일 먹여라 어째라 하면서 다 제 돈으로 쓰게 해놓고서는 어떻게 30만 원만 줄 수 있어요? 이건 아니에요. 제가 아이 봐준 값 다 달라고 하진 않을 테니까 과일 산 비용이랑 수고비는 제대로 정산해서 넣어주세요. 예, 너 진짜 웃긴다. 어떻게 아이 몸값을 다 달라고 할 수가 있니? 가족인데 그 정도는 투자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변호사 개업했는데 그 정도 돈 아까워서 안 주는 거겠니? 네가 애초에 애를 제대로 안 보니까 줄 수가 없는 거지. 애초에 그 돈을 줄 거라고 기대하고 애를 본다는 게 웃긴 거 아니니? 네가 지금까지 애 보는 일을 업으로 삼은 것도 아닌데 진짠 줄 알았니? 그니까 내 말이. 언니, 지금까지 아이 한 번 봐줘본 적도 없으면서 그 돈을 다 받으려고 했던 거예요? 진짜 웃긴다. 언니 제가 우리 애 보는 거 마음에 안 드는 거 많았는데도 꾹 참았거든요? 그거 다 따지면 언니가 저한테 돈 줘야 돼요. 앞으로 한 달 더 하는 거 보고 돈 줄게요. 네? 저 앞으로 못 볼 것 같네요. 유빈이 어머님이 보시던지 아가씨가 알아서 보시던지 알아서 하시고요. 저는 앞으로 안 보겠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고생하며 아이 봐준 걸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어요? 한 달 동안 정말 애정으로 조카를 봐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인정을 안 해주니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더라고요. 돈도 돈이지만 무엇보다 그 고생을 알아주지 않았다는 게 너무 속상했어요. 그런데 얼마 뒤 심해부가 집에 선물을 바리바리 들고 집으로 찾아왔어요. 와이프한테 들었어요. 처음에 아이 봐주신다고 했을 때 제가 와이프한테 그러지 말라고 말하긴 했었거든요. 저희 아이 보면서 마음이 좋지 않았다고 하셔서 제가 너무 죄송했어요. 괜찮으신 거예요? 그동안 저희 아이 잘 봐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와이프가 변호사 개업한다고 해서 저도 아이 좀 더 클 때까지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어쨌든 감사해요. 아이가 아주머니 정말 좋아하고 잘 따랐거든요. 월급을 제가 드리고 당분간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된 건지 오시는 분들마다 하루도 못 가서 다 그만두셔가지고요.
그게 무슨 소리야, 매제? 와이프 연 3천 받고 아이 봐주기로 했는데 월급을 드린다는 게 무슨 소리야? 당신 월급 받고 조카 봐주기로 한 거 아니었어? 어차피 일 하려고 했는데 아이도 봐줄 사람 없으니까 겸사겸사 아이 봐주겠다고 해서 시작한 거잖아. 월급은 무슨 소리고, 설마 남이가 돈 안 줬어? 사실은 원래 3천만 원 연봉으로 받고 시작하기로 했는데 이번 달에 30만 원 넣어줬더라고. 솔직히 돈도 돈이지만 신우 매번 아이 과일은 정해진 곳에서 유기농만 사야 하고 식단도 정해진 방법으로 요리해서 만들어줘야 하고 놀이터도 항상 가던 곳에서만 가야 하고 다른 애들이랑은 어울리지 못하게 해야 하고 너무 힘들었거든. 그래서 그냥 나도 못 봐주겠다고 한 거야. 뭐? 고작 30만 원? 아니 그 집에서 쓴 돈만 해도 100은 훌쩍 넘는데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매제, 지금 이 사실 알았어? 어떻게 한 달 내내 와이프 손 빌려놓고선 30만 원을 준다는 게 지금 말이나 된다고 생각해? 여보, 진작 말을 했어야지. 미안해. 내가 잘 확인을 해야 하는 건데. 죄송해요. 정말. 제가 와이프한테 육아를 다 맡기고 있었어가지고. 안 그래도 전달까지는 이것저것 나가는 게 많았었는데, 아주머님 오시고서는 왜 줄어들었을까 했거든요. 이거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네요. 정말 이럴 줄 몰랐어요. 너무 죄송합니다. 그동안의 일을 전 남편에게 다 얘기를 했고 남편은 모든 사실을 알고선 시댁을 뒤엎으러 찾아갔죠. 집안은 난리가 났는데 남편뿐만 아니라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시매부며 시아버지까지 모두 분노를 하셨어요. 모든 사실이 밝혀지고 신우와 시모는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전 저에게 사과를 하러 온 줄 알았는데 집에 찾아온 이유는 그게 아니었어요. 아니 언니, 지금 무슨 얘기를 했길래 남편이 저한테 이혼하재요.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어떻게 애를 키워놓았는데 지금 애를 망치고 있다면서 난리가 났는데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돈을 안 줘서 그래요? 언니 진짜 돈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와, 언니 그렇게 안 받는데 가족끼리 아이 봐주는 것도 다 돈으로 치나 봐요. 돈을 안 받아서가 아니라 아닌 말을 하고 다녀서 그렇죠. 제가 언제 조카 보면서 유산한 거 생각나서 마음 아프니까 그만둔다고 했어요? 그런 말 한 번 해본 적도 없는데 그런 말 하고서 그만뒀다고 해서 제가 정확하게 짚어준 것뿐이에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집안을 이렇게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니? 네가 가서 얼른 자각한 거라고 말해. 지금 네 신우뿐만 아니라 나까지 이혼당하게 생겼어. 어떻게 남자들만 그렇게 구워 삶아가지고선 네가 지금 조용한 우리 집안 쑥대밭 만들었던 건 알고 있니? 그래요? 그러면 저 사실대로 다 말할게요.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 제가 유산했을 때 어머님이며 신우며 했던 얘기들 다 얘기할 테니까 시매부도 부르시고 아버님도 오시고 남편도 다 모여서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제가 얼마나 지금까지 참았는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찾아와서 이러세요? 지금 바로 다 부르세요. 제가 다 사실대로 말할 테니까. 제 말에 신우와 시모는 화들짝 놀라서 바로 집을 나가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신우는 그동안 아이를 낳고 정말 돈을 펑펑 쓰고 다녔더라고요. 아이한테 쓰는 돈이라면서 남편에게 생활비를 받고서는 온통 자기 꾸미는 데에만 썼던 거였죠. 저에게 그렇게 강조했던 유기농 과일을
한번 사 먹여본 적이 없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고이고이 먹을 거 하나 다 살펴보며 먹이는 것처럼 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던 거죠. 시매부는 제 말을 듣고선 그동안 지출을 다시 짚어보게 되었고 모든 사실이 들통나게 되었어요. 그 돈은 시모에게도 많이 들어가서 시댁은 난리가 났습니다. 시아버님까지 이혼을 하겠다고 하셨죠. 무엇보다 남편은 시모와 신우에게 분노했고 저에게 너무나 미안해 했어요. 사실 신우의 변호사 사무실 개업을 하는데 시아버님과 남편 돈으로 계약을 해줬는데 다 무산되게 되었죠. 자기가 그렇게 원하던 변호사 사무실도 날아가게 되자 신우와 시모는 그제야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언니, 정말 미안해요. 제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저도 변호사 사무실 개업하고 하느라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랬어요. 너무 미안해요. 스트레스는 여기저기서 받는데 어디 풀 것도 없고 제가 언니한테 스트레스를 풀었나 봐요. 미안해요. 그래, 우리가 이렇게 사과할게.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어쩌다 보니까 아들이고 다들 너만 챙기잖니. 우리도 있는데 너만 챙겨서 우리가 질투를 했나 보다. 우리 앞으로 서로 잘 지내보자. 그래도 가족들이 이런 일 저런 일도 겪으면서 친해지는 거니 너도 이제 마음을 풀거라. 10년 결혼 생활 동안 그렇게 괴롭히고서는 미안하다 한마디에 제가 마음을 풀어야 하나요? 이제 와서 본인들 힘들고 괴로우니까 사과하고 싶으세요? 저는 어머님 아가씨 괴롭힘에 그렇게 원하던 아이도 수십 번 떠나보내고 제대로 안아보지도 못했어요. 그래도 계속 참고 참아서 지금까지 견딘 건데 다시 또 견디라고요? 저 더 이상 못합니다. 아이고, 내가 미안하다고 하잖니. 한 번만 용서를 해다오. 남이 이제 개업 못하면 취직을 해야 하는데 아이 낳고 하느라 경력 단절에 일도 많이 안 해봐서 힘들 수도 있어서 그래. 한 번만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 그건 제가 알 바 아니고요. 저 경력 단절 그렇게 걱정해 주시는 척 하더니 딸 경력 단절은 걱정 안 하셨나 봐요. 결혼하면서 내내 일하지도 않고 아이 낳고서도 일한 적 한 번 없고 그거 저한테 걱정하셨던 거 아니셨어요? 저한테 하셨던 일들 다 되돌려 받으시네요. 전 사건 풀 생각 없으니까 알아서 풀어보세요. 신우이는 결혼과 동시에 모든 일을 다 그만뒀고 아이 낳고 나서도 일을 전혀 하지 않았으니 아무리 변호사 자격이 있어도 마음에 드는 곳에 취업을 하기가 쉽지 않았던 모양이었어요. 더군다나 일을 했을 때도 능력이 좋지 않아 사건을 해도 많이 들어오지 않았었죠. 겨우겨우 시댁 도움을 받아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하게 되었는데 그마저도 날아가게 생겼으니 부랴부랴 사과를 하는 듯 했어요. 그렇지만 전 그걸 받아줄 수 없었답니다. 결국 신우와 시모는 이혼을 하게 되었고 두 사람은 빈털터리로 쫓겨났다고 하더라고요. 아버님도 그동안 어머님과의 사이가 별거 수준으로 대면대면했던 모양이었어요. 그 뒤로 제 마음도 편안해졌는지 바로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벌써 막달까지 왔으니 참 시간이 빠르게 흐르는구나 싶네요. 앞으로는 저와 제 아이 남편과 행복하게 지낼 생각만 하려고요. 제 사연 어떠신가요? 드라마에서만 나올 만한 일 아닌가요? 10년의 결혼 생활을 되돌아보면 참 드라마틱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의 결혼 생활은 어떠신지 궁금하네요.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들 행복하시고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요즘 결혼 준비를 하면서 갈등을 겪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사실 결혼하기 위해서 신혼집도 마련해야 하고, 신혼여행부터 결혼식 준비 비용까지 다 생각을 하면 생각보다 많은 비용이 들게 되죠. 그래서 요즘은 모든 비용을 반반 부담하는 경우들도 많아졌는데요. 저 역시 반반 결혼을 한 케이스랍니다. 주변에서는 어떻게 결혼을 하든지 다들 행복하게 잘 산다고 하는데 저는 왜 이렇게 결혼이 힘들었는지 모르겠네요. 이혼한 지 몇 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정신 못 차리고 돌아오라는 남편의 연락을 받을 때마다 그때 기억이 새록새록 떠올라 마음을 굳게 먹고 있답니다. 남편은 제가 너무 독하다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써보네요. 결혼 정년기에 만난 남편은 가부장적인 면 하나 없는 깨어있는 사람이었어요. 결혼을 할 때도 자기 주변에서 반반 결혼을 한 사람들이 많다면서 장점을 줄줄 설명했었죠. 저 역시 남편의 말을 듣고선 동의를 했었던 기억이 나요. 현정 씨, 나는 주변에 결혼한 사람들이 다 반반 결혼을 해서 그런가. 나도 그렇게 하는 게 나은 것 같아. 예전이야, 남자가 집해오고 여자가 혼수해오고 그랬지만, 솔직히 그러면서 여자는 시댁에 종속되고 그러는 것도 많았잖아. 이제는 남녀 평등 시대인데, 굳이 시댁에 종속되면서 살 필요가 있어? 우리 엄마도 평생 시집살이 당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는데. 나도 그렇지만 현정 씨가 편하려면 반반 결혼이 낫다고 생각해. 윤석 씨도 그렇게 생각해? 솔직히 나도 반반 결혼하는 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 요즘 시대에 어떻게 남자만 집을 해올 수 있겠어. 어쨌든 모아둔 돈이며 거기다 플러스로 대출도 받아야 할 거고. 남자 혼자 감당하기에는 힘들잖아. 그리고 대부분 맞벌이 하는데 같이 벌면서 갚고 그래야지. 어느 한쪽만 부담하는 건 아닌 것 같아. 윤석 씨 집안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셔? 우리 집? 우리 집이야. 워낙 깨어있는 집안이라서 말이야. 옛날에나 뭐 며느리가 집안일 해야 한다 어쩐다 했지. 우리 엄만 하도 시집살이 당해서 그런 거 전혀 없을 거야. 거기다가 반반 결혼했는데 어떻게 시집살이가 있어? 내 주변에서도 보니까 반반 결혼한 집안은 시집살이 뭐 이런 거 하나 없더라고. 명절에도 처가 댁 시댁 돌아가면서 가고. 현정 씨도 그게 좋지 않아? 그럼 나야 그렇게 되면 너무 좋지. 어른들 생각은 우리랑 다르니까 윤석 씨는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시댁에서는 그러지 않을 수 있는데 다행이다. 우리는 어느 한쪽에서 부담하지 말고 모든 비용 반반해서 준비하자. 우리 집에서도 그걸 원하실 거야. 결혼 준비하면서 서로 어느 정도 모았는지 보고 똑같이 준비하는 게 나도 좋을 것 같아. 반반 결혼을 해야 시댁이고 친정이고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다는 남편의 말을 듣고서는 저는 그게 합리적이라 생각을 했어요. 어차피 양쪽 집안 사정은 비등비등했고 저희 역시 월급이 같았으니 저도 별다른 고민 없이 반반 결혼을 하게 되었죠. 결혼을 할 때도 시댁에서는 좋은 며느리 들어왔다면서 다들 좋아하셨고 결혼 준비하면서 다들 한 번씩은 다툰다는데 그 흔한 말다툼 한 번 없이 수월하게 결혼을 했죠. 결혼 생활 역시 그럴 거라 생각했는데 그건 제 착각이었고 막상 결혼을 하고 나니 남편의 태도는 확연하게 달라졌어요. 여보,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 갔다 올까? 아무리 그래도 결혼했는데 집에 인사는 가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엄마랑 아빠도 당신 보고 싶어 하고.
저번에 전화했는데 당신 전화 안 받았다며. 나중에 전화라도 다시 해주지. 엄마가 무슨 일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 내가 해명하느라 당황했어. 당신이 그래도 전화 받고 그러면 엄마가 이런 오해 안 하실 텐데. 주말에라도 한번 뵈러 갔다 오자. 주말에? 이번 주말에 당신 나랑 캠핑 가기로 했잖아. 이미 예약도 다 했는데 시댁 가자고? 에이, 당신이 어머님께 잘 말씀드려. 우리 가도 매번 할 거 없이 시간 보내다가 오잖아. 거기다가 다음 주부터 나 바빠서 시간 없으니까 이번 주말에 놀러 가기로 한 거 잊었어? 당신이 저번 주에 친구들이랑 여행 다녀온다고 해서 이번 주까지 내내 미뤄뒀던 거잖아. 아니, 나는 당신이 우리 집에 밉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그런 거지. 당신 그래도 너무한 거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당신은 며느리인데 시댁이 좀 신경을 써야지. 이건 뭐 결혼해도 남남처럼 서로 자주 보는 것도 아니고. 나 조금 서운해. 결혼 전이랑 후랑 똑같으면 그게 무슨 결혼이야? 그냥 돈 거지. 이번에는 그냥 우리 집에 다녀오자. 당신 말 이상하게 한다? 결혼 전이랑 후랑 뭐가 똑같다는 건데? 당신이야말로 똑같지. 봐봐. 저번 주도 당신 친구들이랑 1박 2일 여행 갔다 왔지? 그 전주에는 당신 회사에서 야유회 간다고 가서 내내 놀다가 왔지. 우리 엄마 생신날에도 당신 회식 때문에 바쁘다면서 나 혼자 갔다 오라고 했잖아. 나는 그거 다 이해했는데 시부모님이 서운해 하신다고 굳이 일정을 취소하고 가라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니야? 중요한 일정도 아니잖아. 진짜 서운하네. 내 주변에서는 당신처럼 편한 며느리 없어. 결혼한 여자들은 다들 시댁 신경 쓰고 잘하려고 노력한다고. 근데 어떻게 당신은 남 보듯이 하는 건데? 당신 결혼하면서 우리 부모님도 같은 부모님으로 모신다고 한 거 아니었어? 어떻게 이렇게 무신경하고 노력도 한 번 안 할 수가 있어? 당신 진짜 실망이다. 결혼하고 며느리 도리를 요구하는 남편에게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그렇다고 제가 신경을 안 쓰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결혼하고 얼마 안 있어 시부모님 결혼 기념일이었는데 그때도 고급 레스토랑 이용권 보내드렸고 간간히 안부 전화도 드렸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엄마 생신 때도 참석은커녕 전화 한 통 없었고 저희 집에 갈 생각조차 안 했는데 그럼에도 저에게는 계속 노력하길 원하니 정말 황당하더라고요. 남편도 남편이었지만 시어머니는 갑자기 불시에 집으로 찾아올 때가 많았는데 어느 날은 야근을 하고 나서 집에 가보니 시어머니가 떡하니 거실에서 기다리고 계셨죠. 어머, 어머님, 언제 오셨어요? 전화라도 하고 오시지. 이제야 일이 끝났어요. 아직 윤석 씨 집에 안 왔어요? 벌써 퇴근했을 텐데 미리 전화라도 주시죠. 아까 윤석 씨랑 통화할 때 별다른 말이 없었는데 그냥 올라오신 거예요? 아, 지금 시간이 버스도 다 끊겼을 시간인데 여기서 주무시고 가시려고요? 왜? 안 되냐? 내가 아들 집에 온다는데 연락을 굳이 하고 와야 되니? 안 그래도 비밀번호 바뀌어서 윤석이한테 물어봤다. 너는 왜 비밀번호를 자꾸 바꾸는 거니? 그리고 바꿨으면 바꿨다고 나한테 제깍제깍 말을 해야지. 어떻게 시어머니가 계속 물어보게 만들어? 그리고 집안 꼴은 이게 뭐니? 아무리 밖에서 일한다고 하지만 와서 밥도 해놓고 그래야지. 어떻게 남편을 밖에서 떠돌아다니게 만들어? 어머님, 저 밖에서 놀다 온 것도 아니고 일하다가 온 거예요.
저녁은 서로 알아서 챙겨 먹기로 했고요. 그럼 윤석 씨는 어머님 오시는 거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밖에 있는 거예요? 제가 윤석 씨한테 전화해 볼게요. 윤석 씨 오면 댁에 모셔다 드리라고 말할게요. 됐어. 아들 피곤한데 무슨 집까지 데려다 주니? 너 옷 갈아입지 말고 바로 나가자꾸나. 네가 집까지 데려다 주면 되지. 괜히 밖에 있는 애 집에 굳이 데리고 올 필요 없지. 아, 아니다. 오늘 여기서 자고 가야 되겠어. 너 내일 오전에 시간 좀 내라. 회사에 휴가 낼 수 있지 않니? 아까 냉장고 보니까 어떻게 반찬 하나 제대로 된 게 없니? 내일 나랑 같이 시장 가서 장 보고 와서 반찬 좀 만들자. 저 갑자기 쉬지 못해요. 그리고 저희 반찬 만들어도 집에서 밥 먹는 일이 별로 없어서요. 밥 먹을 때마다 만들어서 먹거나 아니면 거의 외식해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고 오시기 전에 연락 한 번만 주세요. 그래도 어머님 오시는 건 저도 알아야 하잖아요. 너한테 말해서 뭐 할 거야? 그냥 오면 되는 거지. 그리고 내가 너 보러 오겠니? 우리 아들 보러 오는 거고, 아들 집에 오는데 어떤 부모가 연락을 하고 와? 너는 너무 우리한테 벽을 쌓고 사는 것 같아. 아무리 요즘 시대 며느리들은 예전 같지 않다지만 너는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니니? 네가 그래도 결혼을 했으면 며느리로서 도리는 다 해야지. 매번 올 때마다 집안일이 안 되어 있다며 잔소리하는 시모를 겪으면서 전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어요. 남편한테 얘기를 해봤는데도 자기도 어쩔 수 없다, 막을 수 없다면서 그냥 넘어가기만 했었죠. 남편은 나름대로 시모에게 계속 말을 한다는데 시모의 태도는 전혀 바뀌지 않았어요. 한 달에 한두 번은 올라와서 집안 구석구석을 살피시고는 남편도 아닌 저에게 집안일이 부족하다는 걸 지적하시니 정말 할 말이 없더라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시모의 불만도 커졌지만 누구보다 남편의 불만은 더 거세졌어요. 여보, 당신 어버이날 때 뭐 해드릴 거야? 있지. 우리 팀 팀장 이번에 결혼했잖아. 아마 결혼한 지 6개월도 안 됐지? 걔는 시댁에 안마기 사드린다면서 나한테 뭐가 좋을지 물어보더라고. 보니까 다른 여자 직원들은 다들 시댁에 미리 선물할 꽃바구니도 알아보고 새 돈으로 인출하고 그러던데 당신도 뭔가 준비하고 있는 게 있긴 하지? 어버이날? 그럼 그날 아마 양가 부모님한테 꽃바구니 배송 가고 용돈도 보내드리려고. 당신도 준비하고 있지? 저번에 명절에 당신 준비 못했다고 해서 나도 당황스러웠는데 이번에는 당신도 잊지 말고 보내드려. 그나저나 우리야 뭐 공동 생활비에서 나가는 거니까 당신이랑 나랑 같이 해야지. 뭐 다른 선물하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해줘. 아니, 그게 아니라 공동으로 해주는 건 해주는 거고 그냥 따로 해드리는 거 없냐 물어보는 거지. 보니까 다른 집에서는 다들 그렇게 하던데? 시댁이 잘 보여야 하니까 당신이 더 챙기는 줄 알았지. 그리고 나는 솔직히 좀 서운하다. 저번에 내 친구 있지? 종찬이. 걔네 처갓집에서는 사위한테 차도 새로 뽑아주고 그랬다는데 이번에 나 차 고장났다고 했을 때는 당신네 집에서 뭐라고 말도 안 나오고 좀 그래. 처갓집은 약간 딸 팔고서 끝난 느낌이야. 뭐?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당신 차 고장난 걸 왜 우리 집에서 뭘 기대해? 차 운행한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새 차는 못 말이고. 그리고 우리 집에서 뭘 바란다는 건데? 당신 정말 웃긴다.
솔직히 종찬시내는 그럴 수 있지. 종찬시내에서 그 비싼 집 다 해주고 결혼할 때도 한 푼 못 쓰게 했다며. 그럼 당연히 처갓집에서도 미안한 마음에 그럴 수도 있고 당신도 그렇게 말했잖아. 지금 뭘 비교하는지 모르겠네? 내 말은 그런 게 아니라 누가 뭘 더하고 덜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 당신도 봐봐. 꼭 누가 더하고 그래야 잘해주는 거야? 당신은 애초에 우리 집 가족으로 생각을 안 하니까 더 잘하려고 노력하지 않은 거 아니야? 내가 비교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야말로 반만 결혼했으니까 더 할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건 아니냐고. 남편의 황당한 말은 날이 갈수록 더 심해졌죠. 매번 저에게 반반 결혼을 해서 더 당당한 것 같다며 비꼬았지만 실상 남편은 우리 집에 잘하는 것도 없으면서 마치 거대한 걸 해준 것 마냥 바라기만 했고 시댁 역시 저에게 뭔가도 해준 것도 없으면서 제가 부족하게 해온 것 마냥 부족한 며느리 취급을 했어요. 황당한 상황은 이걸로 끝이 난 건 아니었는데 10년 넘게 다니고 있던 회사에서 사정이 갑자기 나빠지면서 실직을 하게 되었어요. 실직 후 남편은 웬일로 저를 위로해 주는 듯 했는데 생활비를 지출하는 날이 되자 남편은 당연히 생활비를 입금하라고 하더라고요. 여보, 오늘 통장 확인해 보니까 당신 생활비 입금 안 했더라? 잊어버렸어? 오늘 생활비 내는 날이야. 잊지 말고 입금해야지. 내가 며칠 좀 기다려볼까 하다가 당신 저번 달까지는 잘 낸 것 같아서 말해주려고. 얼른 이체해. 오늘 여기저기 나갈 곳도 많잖아. 보니까 내가 넣어둔 돈에서 다 나갔던데. 어? 알았어. 나도 깜빡했네. 당신 근데 조금만 시간을 주면 안 될까? 아직 회사에서 정산한 월급이 안 나왔어. 내가 말했잖아. 회사 사정이 별로 좋지 않아가지고 월급이 늦춰질 수 있다고. 그나마 금방 넣어준다고 해서 다행이지. 오늘 생활비 넣기는 좀 힘들 것 같아. 일주일만 좀 시간을 주면 안 되겠어? 내가 금방 넣을게. 그게 무슨 소리야? 생활비는 제 시간에 제때 넣어야지. 약속한 거 잊었어? 이렇게 되면 우리 생활비 나 혼자 부담하는 거 아니야? 당신 아무리 실직을 했다곤 하지만 뒷감당은 생각을 하고 그만뒀어야지. 설마 당신 다른 개념 없는 여자들처럼 남편 혼자 돈 벌어오는 거에 먹고 놀고 그러려고 하는 거 아니지? 난 그런 거라면 진짜 용납 못해. 뭐? 아니, 내가 그만두고 싶어서 그만둔 것도 아닌데 당신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 당신 내가 회사에 왜 나오게 됐는지 뻔히 알잖아. 그리고 생활비 안 내겠다는 것도 아니고 조금만 시간을 달라는 건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당신 혼자 돈 벌게 할 것도 아니고 나도 취업 자리 계속 알아보고 있으니까 외벌이 할 거라고 걱정할 필요 없어. 그걸 어떻게 장담을 해? 당신 지금도 생활비 제대로 안 내고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당신 생활비 낼 생각이었으면 애초에 저축이라도 깨서 내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면 당신 친정에라도 부탁해서 내야지. 나였으면 그랬어. 어떻게 계획도 안 세우고 무작정 뭉갤 생각이었어? 당신 진짜 실망이야. 오늘 생활비 내는 날이니까 어떻게든 내. 상황을 뻔히 알면서도 냉정하게 말하는 남편이 너무나 야속했어요. 안 좋은 일은 항상 연속해서 일어난다고 제가 실직을 했을 때 오빠가 사고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친정 식구들은 모두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힘이 들어했죠. 어린 조카들을 홀로 키울 올케언니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어주고 싶었지만 당장 보낼 수 있는 자금이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부의금 200을 부탁하게 되었죠. 여보, 오는 길에 200만 원만 좀 빌려줄 수 있어? 올케 언니한테 그냥 주려고 하니까 안 받을 것 같아서. 그래도 올케 언니 힘들고 그런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는 게 어떨까 싶은데. 지금 당장 내가 줄 수 있지 않아서 그런데 당신이 좀 빌려주면 안 될까? 나중에 내가 취업하면 금방 줄 테니까 이번에만 좀 빌려줘. 200만 원이 누구 껌값인 줄 알아? 그리고 무슨 가족성에 부의금을 내. 어차피 형님 보험도 빵빵하고 사업하던 것도 잘 되고 있었는데 뭐가 어렵겠어. 어려우면 내가 더 어렵지. 와이프는 직장도 때려치우고 집에서 놀고 먹고 하고 있는데 따지고 보면 우리가 더 어려워. 근데 무슨 200만 원이야? 그럴 만한 돈도 없지만 그러고 싶지도 않아. 왜 우리가 돈이 없어? 생활비 통장에서 따로 가족 지출 비용으로 모으고 있었던 돈 있잖아. 거기서 조금만 빌려서 쓰자. 내가 그냥 쓰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좀 빌려달라는 건데 안 되겠어? 올케 언니가 앞으로 혼자 조카도 키워야 하고 그런데 어떻게 아무것도 안 도와줘. 내가 지금 정신이 없어서 다른 곳에 부탁할 수가 없어서 그래. 야, 너 진짜 뻔뻔하다. 생활비도 제대로 못 내는 게 어떻게 200만 원을 턱턱 뽑아서 주라고 뻔뻔하게 얘기하냐? 그러지 말고 너 이제 실업급여 나온다며. 거기서 주면 되겠네. 네 실업급여로 내. 아직 나오지도 않은 실업급여로 부의금을 주라는 남편의 말을 듣고선 그동안 나는 어떤 사람과 살아왔던 것인가 회의감이 밀려왔어요. 오빠의 장례가 끝이 나고 올케 언니와 상의한 끝에 오빠가 운영하고 있던 사업장을 그대로 제가 운영하게 되었죠. 제가 같은 직종에서 일을 하기도 해서 그게 맞다며 저에게 넘겨줬고 전 그렇게 오빠가 하던 사업을 받아 죽기 살기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를 코웃음 쳤고 시댁에서도 쓸데없는 일을 한다며 죽은 오빠 사업장을 재수없게 맡았다며 저에게 막말도 퍼부으셨어요. 그 말을 듣고선 더 오기로 열심히 일을 했고 사업은 6개월도 안 돼서 점점 더 번창했습니다. 제 사업이 잘 되니 남편은 본인도 사업을 해보겠다며 퇴직을 하더라고요. 당신 요즘 얼굴 보기 힘드네. 역시 사업 운영하는 게 쉽지 않지? 평생 회사밥만 먹고 살다가 갑자기 사업하면 그게 잘 되겠어? 뭐하니? 그래도 남아있던 거래처가 있던 모양인데 더 망치기 전에 얼른 접어. 취업 알아보고 일해야지. 아, 나 직장 그만두고 사업하려고. 엄마도 나 사업하는 게 낫다면서 적극 도와주시기로 했어. 누구처럼 죽은 사장 사업 물려받는 게 아니라. 뭐?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 갑자기 사업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고. 아무리 그래도 나한테 말은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지금 당장 그만두면 어쩔 건데. 당신 퇴직하면서 퇴직금이랑 이런 거 혹시 사업하느라 다 투자한 건 아니지? 아, 그거야 뭐. 내가 알아서 쓸 거니까 당신이 상관할 바는 아니고. 솔직히 당신 사업한다고 하면서 아내로서 며느리로서 뭐 제대로 한 거 없지만 내가 다 이해해 줬잖아? 그러면 당신도 내 퇴직금에 털끝 하나라도 될 생각 안 해야 하는 게 맞지. 내가 당신 커버 쳐주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사업은 엄마가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걱정하지 마. 아마 제가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돈을 잘 벌게 되자 남편은 시모에게 말을 했고 시모는 아들 길을 살려주려고 있는 돈 없는 돈을 모두 탈탈 털어냈던 모양이었어요.
그렇지만 퇴직 후 사업을 한다던 남편은 3개월도 못 가 망해버렸어요. 호기롭게 시작한 장사는 제대로 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 하루에 손님이 한 명도 없는 날이 대부분이었죠. 그렇게 3개월 만에 망해 가게를 접고 나서 남편은 다시 취직할 생각이 없는지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먹기만 하더라고요. 생활비를 입금해야 하는 날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상황 뻔히 알지 않냐며 오히려 저를 냉혈한 이라고 했죠. 오늘 생활비 넣는 날인데 통장 보니까 아직 이체가 안 됐더라? 당신 저번 달도 생활비 안 넣었던 거 알고 있지? 혹시나 잊어버리고 있을까봐. 그리고 가족 지출로 모으고 있던 통장에 있던 돈은 왜 다 사라졌어? 당신 혹시 그 통장에 있던 돈 쓴 거? 야, 내가 무슨 지금 돈을 버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생활비를 내라는 거야? 해도 너무하네. 있는 사람이 더 한다는 말이 여기서 딱 나오는 거야. 나는 지금 사업도 망해가지고 한 푼도 못 벌고 있는데 어떻게 사업 잘 돼서 돈 많이 버는 당신이 생활비 내라고 닥달할 수가 있어? 당신 저번 달에도 알고 있으면서 나 압박하려고 말도 안 꺼낸 거지? 한 달은 그냥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서 넘어간 거야. 내가 당신 상황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미 사업 정리한 지 한 달은 더 넘었는데. 취업할 생각도 안 하고 그대로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라고. 그리고 일을 안 할 거면 당신 집안일이라도 좀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빨래고 설거지고 한 번을 손도 안 댔는데 내가 지금 말을 안 하게 생겼어? 그래, 너는 돈 많이 번다 이거지? 어차피 그 사업 당신이 애초에 시작한 것도 아니고 형님이 읽어낸 거 당신이 그대로 운영하는 것뿐이잖아. 나도 그랬음 지금처럼 이렇게 망하진 않았겠지. 당신은 시기와 타이밍이 좋았던 거야. 능력에 비해서 과분하게 벌고 있으니까 지금에 감사해. 어쨌든 지금 당장 생활비는 못 줘. 그냥 돈 많이 버는 당신이 다 내면 되겠네. 제가 생활비를 못 냈을 때는 하루도 안 가고 독촉하던 남편이었지만 본인의 상황이 되니 뻔뻔하게 나오기 시작했죠.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없던 정도 모두 다 털리는 느낌이었고, 그러던 중 시모가 갑작스레 사고로 다치게 되었어요. 생각보다 큰 사고였고, 시모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크게 다치는 사고였어요. 거기다가 사고로 인해 장기 입원을 하게 되었고, 평생 장애를 얻고 살게 되었는데, 문제는 시모가 낸 사고였기 때문에 피해 보상도 해야 했고, 치료비 2천만 원을 고스란히 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남편은 2천만 원을 못 내니 저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들었지? 엄마, 앞으로 평생 장애 갖고 살아야 한대. 주기적으로 치료받아야 하고 평생 달고 살아야 하는데 어쩌냐? 일도 못 하실 테고. 아, 큰일이다. 그렇지? 엄마 치료비 2천만 원 나왔다더라고. 사고도 엄마 과실로 난 거라서 오히려 피해자 보상도 해줘야 한다는데 그걸 어떻게 할지 너무 막막하다. 엄마도 막막해서 우시는데 우리라도 좀 도와줘야지. 2천만 원만 우리 자식으로서 해드리자. 2천만 원? 당신 그 돈 있어? 나는 그 정도 없어. 당신이 능력 있으면 알아서 도와드려. 왜 나한테 말해? 어머님 그리고 어떻게 사고를 내신 거야? 들어보니까 어머님 과실 100%라서 상대방 차량 보상이며 뭐며 다 해줘야 한다던데 그것도 신경 써야 하는 거 아니야? 그니까
엄마가 나 사업 시작하는 거 지원해 준다고 여기저기 돈 다 끌어써서 지금 당장 돈이 없으신가 봐. 그래도 우리 잘 살라고 지원해 주신 건데 당신 이렇게 냉정하게 외면하는 거 아니지? 당신 아무리 아무것도 안 하는 며느리라도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좀 며느리 노릇도 하고 그래야 돼. 이참에 당신 한 번만 도와주면 엄마가 얼마나 좋아하시겠어.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왜 그걸 도와드려야 하는데? 당신 잊었어? 우리 오빠 죽고 올케 언니 혼자서 조카들 키워야 했을 때 내가 부의금으로 200만 원, 고작 200만 원 내자고 했을 때 당신 나한테 뭐라고 했지? 실업급여로 내라고 했잖아. 그래 놓고서는 뭐? 2천만 원을 내달라고? 웃기지도 않다. 올케 언니는 이제 남이라며. 어머님도 네 엄만데 네 퇴직금 800으로 떼워. 제 말을 듣고 남편은 울그락불그락 얼굴이 붉어지더니만 어디론가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집으로 불러낸 사람은 바로 저희 엄마였어요. 엄마가 집에 도착을 하고서 남편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 더욱 가관이었습니다. 저와 엄마는 기가 막히다는 표정으로 남편의 말을 듣고 있었고, 그동안 전 이혼을 결심하고 난 후에 친정의 남편과 시댁의 악행을 모두 말했기 때문에 엄마는 더욱 어처구니 없어 하셨어요. 그걸 모르고 있던 남편은 뻔뻔하게도 자신들은 잘했고 저는 못했다며 하소연을 시작하더라고요. 장모님, 제가 오죽하면 장모님 여기로 오라고 했겠어요? 진짜 너무한 거 아닙니까? 저는 장모님이고 장인어른이고 제 친 부모님처럼 생각했는데 와이프는 그게 아니에요. 장모님도 제 마음 이해하실 거예요. 와이프가 저희 엄마 치료비 못 내주겠답니다. 그동안 저희 엄마가 저희한테 해준 게 얼만데요. 평생 모은 돈 사업하는 데 쓰라고 다 투자해 주셨는데 그 감사함 알면 치료비 정도, 아니 앞으로 모시고 살아도 부족하지 않겠어요? 자네, 말 한번 잘했네. 자네 우리를 친부모라고 생각했다고 했지? 그러면 우리 아들도 친형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했던 거 아닌가? 자네 우리 아들 죽었을 때 장례식장에서 뭐 했나?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형님인데 자네 피곤하다고 몇 시간 있지도 않고 가지 않았어? 거기다가 우리 집은 얼마나 많이 오고 뭘 얼마나 해줬다고 친부모라고 생각해? 그리고 사돈이 자네 사업에 돈 준 거지 어디 우리 딸 위해서 투자한 거야? 장모님, 그렇게 말하시면 너무 서운하죠. 당연히 엄마는 저희 부부가 잘 살길 원해서 투자를 해주신 건데 그럼 와이프도 그걸 알고 감사해야죠. 요즘 시대에 이렇게 투자해주는 게 쉽습니까? 엄마 전 재산을 다 투자를 했으니 그 다음에 일은 저희가 감당을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장모님 정말 너무하시네요. 와이프가 왜 이렇게 뻔뻔한지 알겠어요. 자네야말로 뻔뻔하구만. 우리 집안을 얼마나 무시했는지 기억도 안 나? 자네고 자네 엄마고 우리 딸 사업하는 거 재수 온 붙었다고 하지 않았어? 자네 가게 오픈할 때도 자식 먼저 떠나보낸 부모 오면 재수 없다면서 우리 초대도 하지 않았고 우리 딸한테 생활비 받을 생각하지 말라고 으름장 놓은 게 자네 아니었나? 그동안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딸 남편이니 사이라고 봐줬건만 이젠 도저히 안 되겠네. 그날 이후로 저는 남편에게 이혼을 청구했는데 당연히 남편은 제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불복했죠. 남편은 오히려 제가 시모에게 정없이 대하고 며느리 도리를 다하지 않았다며 저에게 유책 사유가 있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전 오빠가 떠난 이후 차곡차곡 이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시모가 저에게 보냈던 메시지들, 죽은 오빠 사업을 물려받아 재수 옴붙었다고 말했던 내역들을 증거로 제출했어요. 그렇게 남편에게 유책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결이 되었고, 전 위자료를 받고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길다면 길었던 3년의 결혼 생활은 끝이 났고, 재산도 분할해 헤어지게 되었어요. 중간에 남편이 탕진한 내역이 있어 제가 좀 더 많은 비중으로 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었지만 남편은 끝까지 그것도 아까워 하더라고요. 이혼 후 남편은 분할할 재산으로 시모 치료비를 냈고 시모에겐 더 이상 남은 재산이 없었기에 작은 단칸방으로 이사를 갔다고 해요. 당연히 그 후의 삶은 녹록지 않았겠죠. 평생 후유증을 앓고 살아야 하는 시모를 모시고 살아야 하니 남편으로선 답이 없다 생각을 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은 뻔뻔하게도 저에게 재결합을 요구하는 연락을 해왔어요. 여보, 아직 화 안 풀렸어? 당신 한 번 삐지면 오래 가잖아. 내가 그거 알고 있지. 내가 엄마가 아파서 좀 예민했어. 그건 미안해. 그렇지만 당신도 잘한 건 없잖아. 원래 결혼하고 10년은 내내 싸운다더라. 내가 당신이랑 이렇게 떨어져 지내보니까 알겠더라고. 우리가 조금 서로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구나 싶기도 하고, 엄마도 당신한테 미운 감정 다 없어졌대. 우리 다시 시작하자. 뭔 개소리야. 이런 소리 할 거면 전화 좀 하지 마. 당신 차단해도 자꾸 다른 번호로 연락하고 그러길래 한 번 받은 것 뿐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다시 잘 될 일 따위는 없어. 어떻게 밑바닥까지 다 보여주고서는 뻔뻔하게 다시 시작하자는 말을 할 수가 있어? 어이가 없어가지고. 너한테 남아있는 정 따위도 없어. 평생 죽을 때까지 볼 일 없으니까 제발 좀 내 인생에서 빠져. 왜 이래? 아직까지 많이 화난 거야? 당신 진짜 독하다. 내가 불쌍하지 않아? 아무리 그래도 당신 실직했을 때 내가 잔소리 한 번 안 하고 참아줬잖아. 나도 반성 많이 했어. 주변에도 물어보기도 하고. 근데 다들 나한테도 문제가 있지만 당신한테도 문제가 있대. 우리 둘 다 잘못한 거야. 한 번만 서로 더 노력해보자. 어차피 당신 이혼 꼬리표 달고 재혼도 잘 못할 거 아니야. 재혼? 나 앞으로 재혼 못해. 왜냐면 당신 같은 사람 만날까봐 무서워서 절대 못해. 어디서 개수작이야. 난 우리가 이혼한 게 전적으로 네 잘못이라고 생각해. 네가 잘못하지 않았으면 애초에 이런 일도 없었을 거야. 그러니까 평생 자책하면서 살아. 한 번 더 연락하면 당신 스토킹으로 신고할 거야. 한 번씩 화를 내고 나면 몇 주간은 조용하던 남편이 다시 번호를 바꾸고 연락이 온답니다. 그럴 때마다 참 끈질기다 싶으면서도 아직까지 자기 반성은 전혀 하지 않았구나 싶은 생각에 어이가 없더라고요. 전 2번 다시 남편과 만날 생각이 없어요. 그렇지만 남편은 항상 전화를 할 때마다 자기 잘못도 있지만 제가 잘못한 것도 있다고 얘기를 하네요. 정말 제가 잘못한 일이 있는 걸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편과 이혼을 하고 나서 저는 더 열심히 살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사업도 탄탄대로 잘 되고 있고 결혼 생활을 했을 때보다 마음도 훨씬 편하답니다. 제 긴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에는 여러분들도 좋은 사람들과 항상 행복하시길 바랄게요.